없애는 거예요. 할머니 음식에 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채소에 육류가 가미된 김치 형태도 있었다. 산초가루를 약간 뿌려요. 그래서 이제 매운맛도 나고 꿩고기의 그 누린 맛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 뒷방에선 고추 대신 산초를 사용했다. 먹으면 이제 그 산초 향이 나고 오이가 이제 좀 오이지가 짭조름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오이하고 꿩고기하고 묘하게 먹으면은 아삭아삭하면서도 고기가 또 같이 씹히니까 맛이 아주 좋습니다. 고가 유인 후에 쓰여진 음식 디미방에는 고추를 찾아볼 수 없다. 당시까지 고추는 단순한 관상용 식물이었다. 가장 고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물어는 이수광 선생의 지복유술입니다. 임진왜란이 막 끝나고 나서 집필이 된 건데요. 거기서도 뭐 먹는 어떤 식물에 나오지 않고 작물 중에서 하회 쪽에 나옵니다. 아주 빨간 열매가 맺히고 빨갛기 전에 또 푸른 색이 비치죠, 고추가. 그래서 아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상용이었던 고추, 그가 어떻게 요리에 나타나게 될까? 다양한 요리로 고추가 나타나는 것은 임난 후 200년이 더 지나서다. 1809년에 쓰여진 규합총서, 본격적으로 고추를 사용하는 요리들이 등장한다. 장볶기, 석박지, 쇠꼬리곰, 개고기찜 같은 요리에 고추가 들어갔다. 지금의 매운맛은 아귀찜을 예를 들면 이제 아귀는 얼마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콩나물이나 들어가면서 아주 맵게 했잖아요. 근데 규합총서에 나와 있는 그 시대의 매운 음식은 그렇게 아주 맵지 않고요. 약간 매운맛을 주면서 그 주재료, 원재료의 맛을 더 느끼게 한 조리법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규합총서의 조립대로 쇠꼬리 곰탕을 말아보기로 했다. 먼저 간장, 깨소금, 후추, 참기름, 고추장과 살찐 꼬리를 준비한다. 고기는 양념으로 밑간을 하고 한참 끓이다가 고추장을 버무린 채소를 넣는다. 지금과 같이 얼큰한 매운맛이 아닌 음식 재료의 모든 맛들이 살아서 조화를 이룬 맛이다. 김치는 어땠을까? 증보 산림경제엔 고추가 쓰인 김치가 등장하지만 현재의 김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붉은 고춧가루가 아닌 통고추를 사용하는 것이다. 오이, 무, 청각, 호박잎, 가지, 미나리 같은 채소를 단지에 담고 재료가 무르지 않고 시원한 맛을 내게 하는 천초가루를 넣는다. 고추와 청초가 같이 나요? 네, 천초가루가 들어가서 마늘즙을 이제 소금물에다가 잘 섞으셔가지고 이제 김치물로 이걸 이제 쓰는 것이 좀 특이하죠. 고추 요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18세기지만 고추 요리는 기록 이전에 이미 확산돼 있었다. 우리가 밀기에 들어와서 조선 초기에 퍼진 무명 목화씨죠. 그것이 이제 산청 그 단성 일대에서 처음에 문익점에 의해서 재배가 됐다 그러지만 그것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까지 100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조정에서도 야 이게 참 문명 옷감이 중요한 곳이구나 해서 이제 장려를 했던 것이죠. 근데 고추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100년까지는 안 걸리고 빠른 속도로 한 5, 60년 만에 전국으로 퍼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기록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그 생활 관련한 것 이것은 별로 많이 남기지 않았어요. 후추는 값비싼 향신료로서 조선 최상위 계층에서 소비되었고 상대적으로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고추를 음식에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들과는 다른 계층이었다. 그들 식문화가 점점 퍼나간 것이다. 그렇다면 고추가 사가에서 사용될 무렵 궁중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수라상은 궁의 주방인 수락관에서 차렸는데 조선 왕조실록에 영조 때 고추장이란 말이 나오긴 하나 그리 많이 사용되진 않았다. 청포묵이 청포채라는 건 탕평채거든요. 영정조 때 생긴 4가지, 5가지 색깔을 고루 섞는다 하는 건데 뭐 빨강색, 파랑색, 그다음 흰색, 백색 이렇게 했을 때 그 빨강색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때 고추가 확실하게 들어간다는 거고, 그다음엔 일품 요리로 하면서 하면은 뭐 전골에도 쓰였고 이제 차츰차츰 그것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진한 의궤에 고추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795년 해경궁 홍씨의 반수라다. 하지만 이때는 미나리 회를 찍어 먹는 고추장 용도로 쓰였을 뿐이다. 가장 화려한 궁 음식 중 하나인 청포채. 이 요리에 고추가 쓰이기 시작한 건 조선 말기다. 전체의 재료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고 또 앞부분에 재료가 나오는 게 아니고 뒷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고명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궁중 요리에서 고추의 사용은 일반 사과와는 조금 다른 형태다. 근데 그 고추라는 거는 사실은 다른 음식, 다른 재료에 대한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음식에 대한 그런 맛이나 이런 걸 느끼기 전에 그것이 너무나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궁중 음식이라는 것은 식재료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료의 맛을 정말 잘 살려서 하는 것이 특징인데, 고추가 들어감으로써 원래 가지고 있던 재료의 맛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민가서는 어떤 이유로 고추의 사용이 늘어난 것일까? 고추가 사랑받는 좋은 채소로 변신하는 정에는 다양한 설이 있다. 이제 이 18세기, 19세기에는 오이소박이나 그다음에 총각김치나 그다음에 무깍두기 혹은 동치미 이런 것이 주로 이제 즐겨 먹었던 김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총각김치나 오이소박이에다가 고춧가루를 넣었더니 마치 봄이 온 듯 신선하다라고 하는 글을 정보살림경제에서 기록해 두었거든요. 그 글을 보는 순간에 저는 이제 고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향신료의 의미보다는 매운맛도 중요하겠지만 한편에서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라고 주목을 했습니다. 고추 이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은 산초와 소금이 담당했다. 하지만 고추가 산초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또한 산처럼 힘들게 채취할 필요가 없이 재배가 가능한 작물이었다. 조선 말 계급의 붕괴로 양반이 급증하면서 음식 소비 패턴의 변화도 한 몫을 담당한다. 붉은색이 우리나라 악기를 쫓는다. 이런 옛날부터 그래 전해오는 게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보면은 붉은색을 많이 썼어요. 지금은 러시아 쪽하고 중국 쪽에서 붉은색을 많이 쓰지만은 고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령 우리가 부적 같은 걸 만들어 벽사, 그 나쁜 잡귀를 쫓는다 하는 그런 벽사에 관련된 부적을 쓸 때에도 붉은색이 중심이 돼 있어요. 민간 신앙에서 붉은색의 주술적 의미도 존재한다. 음식에서도 붉은색을 내기 위해 맨드라미 꽃잎을 사용하던 이들에게 고추의 선명한 붉은색은 아주 매력적이었다. 붉은 추의 밥상혁명.